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해 스마트공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독대한 김성태 자유당 원내대표가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의혹제기를 중단했습니다. 남과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까지 회귀하자 일부 언론들이 과장된 보도로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나섰습니다. 원로 외교관들이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언론과 수구 세력의 무차별 난타에도 불구하고 상승해 갤럽 조사 결과 73%로 집계되었습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간부들을 비롯한 해경 전체가 스쿠버 다이빙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우리 시민들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메시지를 띄울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송은정입니다. 네. 오늘 교통비가 무료였습니다. 네. 출근하시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으셨겠는데 네.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네. 되게 자동차 배기량을 조금 이제 낮춰보겠다는 그런 시도죠. 오늘 처음 진행이 됐는데 자동차를 좀 줄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네. 같은 시간대임에도 평소에 비해서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조금 좀 줄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서울에만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인천 같은 라인이지만 인천 경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단체장을 잘 뽑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인천에 있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대통령의 소식을 잠깐 짧게 전해드릴게요. 네. 네. 대통령께서 제2터미널 참석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위치 기반 안내 로봇이라든지 3차원 안내 지도 같은 새로운 그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한 어떤 그런 장비들을 직접 한번 보셨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 공항을 만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로봇의 안내를 받아서 짐도 붙이는 것도 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화면에서는 우리 김연아 네. 연느님하고 송중기 씨가 보이죠? 네. 네.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 있는 저 세 사람 전부가 다 너무 참 너무 예. 아름다운 사람들이 네. 있네요. 네. 하여튼 어떤 건지 저는 이제 이게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다음에 공항 갈 예. 일이 있으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게 셀프 체크인이고 셀프로 짐을 붙이는 네, 그렇죠. 건데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공항을 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그렇죠. 셀프 체크인은 조금씩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셀프 이거 짐 붙인 거 네. 또 이것도 생기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편하죠. 예. 사실 다 일일이 사람이랑 이제 응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55분 정도 걸리는 그 수속 시간이 35분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편안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 관련해 갖고 뭐 다 아시겠지만 사진 뭐 많이 보셨을 거고 해서 다른 건 준비 안 했는데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한 컷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네, 야. 우리 젠틀제인 인증샷. 진짜. 네, 문파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이거 보고. 네, 정말 화가 나는. 정말 우리 김현미 장관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고맙죠. 그죠? 네. 그냥 고마운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꿈길을 걷는 듯한 그 정도는 그런 아니었을 것 기분 같아요. 아니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고마웠겠죠. 그 위아래 상하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수평적으로 봐주시는 게 사실 저런 행동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 멋있는 대통령님 얘기를 네.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어제는 박종철 열사 31주기였습니다. 어제였죠. 네. 그날 발표를 했고 조국 민정수석이 서두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저질렀던 불법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현할 열사의 죽음도 있었고요.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언급했죠. 서두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왜 3대 권력기관을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국정원기혁은 대북 해외 분야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머나, 네. 국내 대공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권 조정을 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 등등 있었고요. 예,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뺏기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 폐지된 대검중수부라든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그렇죠. 특별수사본부 같은 네. 곳에서 했는데 이 권한이 공수처로 이관이 되고 동시에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그 1차 수사까지 직접 했던 것을 경찰로 넘겨주게 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더군다나 네. 법무부 탈검찰화가 지금 이미 시작됐죠. 그렇죠. 우리 박상기 예. 법무부 장관 때부터. 예, 네.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고위직 국장들 그 자리에 검사들이 그동안 독차지를 했던 자리인데요. 여기서 검사들을 이제 배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3명 정도는 이미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자리도 순차적으로 완전히 검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관련돼서 자치경찰제를 전면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이야기 이제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던 것을 그거 외에 또 수사 경찰, 행정 경찰 이렇게 분리해서 조직을 조금 더 이제 나눠서 축소를 시켜서 나누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네. 이번 개혁 방안에 따르면 경찰이 얻은 것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1차 수사 그 개시권도 얻어냈고, 그리고 그 대공수사권도 가져오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경찰이 그렇게 중앙 집권화 되지 않도록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찰을 쫙 찢어버리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이미 2006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네. 자치경찰제가 있는데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수사경찰은 국가에서 네. 그리고 행정경찰은 자치도에서 이렇게 관할을 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경찰 같은 경우 이런 거하고 범죄인 잡는 경찰을 분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갖고 있던 막강한 권력이 지방으로 싹 이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쥐고 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로 됩니다. 네, 수사경찰은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대공 수사권도 아마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의 시도의 밑에 관할로 이제 행정경찰이 따로 편성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정치인 세계에서 그 지난 자정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어제 조국 민정수석 발표를 듣고 네. 제가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네. 상세하게 이번 개혁 방안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모든 개혁 방안의 첫 단추가 어디냐? 공수처법의 통과입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그 해설도 들어가 있고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헌근 부대표가 이 협상을 정말 잘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시면 네. 우원식 원내대표 미워하던 감정도 조금 누그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풀어놓으셨고 또 네. 이제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숙제들도 또 자세히 풀어놓으셨으니까요. 네.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우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성태 자유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네. 네. 지난해 연말에 청와대 발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죠. 그리고 저희 정치 신세계에서 이미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하면 네. 그걸로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 자, 그렇게 원래 눈치가 있으면 칼둔 행정청장이 오기로 했을 때부터
한 자유당에서는 이걸 연착륙을 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계속 그 지저대는 것이 아니라 네. 슬슬 연착륙을 해서 발을 빼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네. 눈치 없이 혼성 때 혼자 저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없이 막 토하고 다녔는데 어제 또 에피소드 2번째로 올라온 내용 중에 정신의 세계. 네. 예, 거기에서 우리 그 김남훈 씨하고 우리 윤가피님하고 그 혼수성태와 임마루의 대화를 예, 극으로 꾸미셨던데 예, 상황극을 만들었는데 재밌습니다. 아,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그 듣고 오다가 지하철에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 웃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으니까요. 그것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 사진 뭐 3장 보여드렸지만 사진만 봐도 대충 내 분위기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남북이 오늘 그 판문점 부축 지역인 통일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예술단에 관련한 예, 실무 접촉을 하죠. 네. 네. 뭐 이미 언론에서는 왜 예술단 파견부터 다루냐 또 시비를 걸던데 네. 아니 의제를 뭐 순서가 뭐 그렇게 딱딱딱 부러지게 니들 마음에 안 들면 그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요. 웃겨요 진짜. 뭐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참 신기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할 때도 있고요. 네. 거꾸로 가장 쉬운 것부터 할 때도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협상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가 잘 되는 것부터 쑥쑥쑥쑥 정리를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를 최종에 하는 경우가 오히려 그렇죠. 일반적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남북 간의 협상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협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치우고 협상이 잘 안 되는 난제를 뒤로 밀어놔서 최종적으로 타결하는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무슨 예술단부터 하냐, 뭐 선수단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유, 다 알아서 합니다. 아이고, 뭘 아는 체들을 하고 앉았어. 잘 그거 모르면서.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네.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양쪽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네. 네, 뭐 통일부 과장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사실은 주말에 지저분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슈 프리즘에서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지금 나왔죠. 네, 한 예. 오전 10시경 네, 나온 것 그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일단은 거래소 폐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견 조율 후에 결정을 한다. 네, 그러니까 폐쇄될 수도 있어요. 아닌 말로. 그 폐쇄는 뭐 잘못인가요? 예. 어떻게 될지 폐쇄될 모르는. 수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공인하는 하나의 어떤 공인된 공인 거래소. 거래소로 그럴 수도 있죠.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이미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 거래소처럼 그렇죠.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시장처럼 어떤 하나의 거래소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국가의 규제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범죄 행위에 이용되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기존 사설 거래소가 무슨 공신력이 있습니까? 네. 아닌 말로 사설 거래소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아버리면 닫고 그만이죠. 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맞습니다. 그죠? 상당히 네, 위험한 그래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주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투기성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고요. 동시에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네, 그것도 들어가 하겠다.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을 한번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실명제는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그거와 별도로 이제 시세 조작 아니면 탈세, 자금 세탁 이런 그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 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동시에 이게 가상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뒤에서 지금 약간 정보로 돌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기업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 쪽으로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예, 나오고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국가가 방치를 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일명 뭐 환칙이라고 해서 예, 지금 돈 막 빼가지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은 육성하되 네,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네.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찬반 아니면 그러니까 폐쇄 찬반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규제를 찬성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규제를 찬성한다는 78%가 나왔습니다. 규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8명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폐쇄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팽팽합니다. 찬성이 42.6%, 반대가 47.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폐쇄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 전체를 아예 없앤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왜냐면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거래소가 필요할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거래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 환전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약간, 그렇죠. 예, 지금의 네. 거래소는 사실상 환전소입니다. 가상화폐란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그거 자체로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UBC에다가 후원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가상화폐가 있다고 한다면 쉽게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저희한테 바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쏘신다 그러면 10,000원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걸 나중에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실제 화폐로.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사용하려면 네. 현실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현재의 거래소는 환전소로 이름을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가상화폐에서 화폐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화폐예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화폐냐.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우리 미래에 뭔가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주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어쨌든 육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고 네. 이것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든 완전히 다 이제 두드려 막는 폐쇄한다는 개념이 아예 다 막아버리겠다가 아니라 네. 뭔가 조금 더 합법적인 어떤 그런 루트, 좀 안전한 루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 관련해갖고 어제 유시민 작가의 그 인터뷰가 또 나왔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슈가 좀 됐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정부가 일단은 그 경고를 날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네. 네. 네, 전 뭐 유시민 작가의 그 저 발언에 100%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네. 저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갖고 있는 지금 가상화폐 그 거래 종목 화폐를 보면 뭐 한 8개에서 10개인가 네, 그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기술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장외 주식 시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기술에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주식을 받아서 그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어떤 실제로 현실에서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내려가고 그렇죠. 이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냥 화폐 갖다 놓고 사고 팔고 하면서 누가 돈 벌었다 하는데요. 진짜 장담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1%고 나머지 99%는 그 1%를 위해서 돈을 대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예.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중에 국가에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이 맞습니다. 문제가 터졌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2009년부터 지금 나와 시작했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 비트코인의 문제가 실제로 한 2014년에 현실화가 됐었는데 네, 네. 우리 정부에서 그때 방치를 해두고 있었다가 예쁜 거죠. 이 시장이 완전히 투기 난전판이 된 거예요. 그동안. 그걸 우리가 정권 교체된 이후에 이 문제를 새롭게 지금 들여다본 겁니다.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아마 저기 진짜 난장판이 그냥 저는 됐을 내버려뒀겠죠. 거라 계속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었겠죠. 원래 그 박근혜는 특징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본인 얼굴만 생각하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언론들이 암호화폐를 자꾸 띄우는 이유가 수상하다. 예를 들어 자기네 이익 채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하고 또 지식인들, 각계의 지식인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암호화폐의 경고를, 메시지를 내야 된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좀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상태를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큰일 그렇습니다. 났다. 이렇게. 모든 거래는 자유죠. 시장 경제의 원리가 자유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어떤 도박 같은 거 막 해도 그냥 자유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원랜드라든지 뭐 저 워커힐이라든지 이런 면허를 줘가지고 합법적인 도박장을 카지노? 카지노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로또도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 그 인터넷 불법 도박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하는 이유도 네. 최소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가상화폐 투자가 딱 무조건 그런 도박하고 견주는 것은 옳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지금 현재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좀 언론들이 사실 주말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꼴사납게 굴었어요. 특히 조선이, TV조선.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정농단보다 코인 규제가 더 나빠. 와, 정신이 나갔어요? 이거는 미친 거죠? 아니, 예. 진짜 도대체. 아니 도대체 저 가상화폐 투자가 뭐길래 국정농단하고 비교를 해서 더 나쁘다고 그래? 규제가 더 심지어. 나쁘대요. 세상에.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줄 났나 봐요. 정말로 뭐 무슨 아무 말이나 막 해서라도 일단 정부하고 시민들을 그냥 막 이간질하는 그런 식인데 뭐 그런 기사들도 또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자 집단 반발에 신규 계좌 허용 급선회. 마치 우리 그 정부가 신규 계좌를 막고 있다가, 그러니까 가상 계좌를 막고 있다가 갑자기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뭐 청원 올라오니까 갑자기 또 허용해 준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은행들한테 가상 계좌를 열지 말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다만 규제를 할 거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눈치 보고 있니라고 못 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론이 약간 청원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 슬쩍 푼 겁니다. 이거를 마치 정부가 한 것처럼 하는데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이미 이 규제를 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언론들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언론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언론사들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무조건 일단 정부 흠집내기에 이 코인 가상화폐 이야기를 들이대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둘 다 참 몹쓸 짓인데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경제지들 중에서 그 이토마토 그룹, 뉴스토마토를 보유하고 있는 여기에서도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려고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한다고 또 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뭐 팍스넷 여기는 뭐 그 아시아경제죠. 아시아경제를 또 4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 전문지인데 여기서도 뭐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머니투데이 같은 그런 경제지도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또 있었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뭐 반대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은 하여튼 좀 행태가 심각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이 관련해서 주말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1987 영화 그 번개를 했거든요. 네. 저 끝나고 이제 호프 타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나 봐요. 한 시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랬더니 기술은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재미있는 또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블록할 생각 없다. 그건 육성을 할 거다 도리어. 다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두렵다. 이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사실 정부에서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된다.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참 갑자기 새로운 게 나타나면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도 좀 있지요. 그리고 거품들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할 텐데 너무 이제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규제를 좀 해야겠다, 단속을 해야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강남 집값이 조금 뛰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언론들이 또 아이고 주말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그때는 이런 기사를 안 썼어요. 네.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쓰던 수법을 그대로 지금 또 쓰고 있거든요. 강남 집값 지금 원상복귀.
강남이라는 곳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의 집값이 강남 집값처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그 인프라 자체가 지금 다르고 네. 결국은 집값이라는 것도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그냥 있으면 그게 지금 배 아프라고 지금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강남 집값 올라간다. 이게 참여정부 당시에요. 버블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강남 지역부터 해서 평촌, 분당, 구리시 등등의 이 7개 지역의 어떤 버블 현상을 가지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이명박근혜 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그 집값에 대해서 벙어리처럼 있던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오른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네. 원상 회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부동산 파리 대책이 시행된 다음에 뚝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게 다시 회복세가 돼서 지금 그때까지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마치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웃겨요. 최강한 파이도 펄펄 끓는 강남.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엄청나게 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런 기사들이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더 큰 거는 강남이 집값이 다시 회복됐다, 올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강남의 집값을 더 오르게 하는 현상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집값 오르기를 좀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강남 집을 사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죠? 강남 집값이 기준이 될 수도 없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데 네. 그게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 강남 집값 기준으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집 사기 힘들다. 강남 안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 아유, 정말 이러면서. 그래서 자꾸 배 아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배 아픈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복통을 일으켜서 정부를 미화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기사예요. 맞습니다. 이런 기사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참여정부 때 무수하게 쏟아졌었습니다. 이거 잘 막아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댓글들 보면 또 지금 저 코인 문제 때문에 정부한테 막 악플을 다는 그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주말에. 네. 또 부동산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정부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집이 다 지들 강남 아니냐 막 난리를 치면서 지들만 잘 살려고 강남 집값을 더 올리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강남 아닙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이 양산이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소리를. 각자 형편에 맞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집이란 것이 강남 집값이 오른들 그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장부에 적혀 있는 숫자예요. 그렇지요. 그죠? 맞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는 숫자고 집을 팔면은 또 다른 집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당장 무슨 현금이 대단히 들어온 것처럼 엄청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장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사실 강남 사는 사람이 자기 집 팔고 또 이사 갈 집도 결국은 사실 그 범위 안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이 10억이었다가 15억이 돼도 옆집 이사 가려면 또 15억짜리 사야 되니까 사실 그게 그리고 아닙니다. 정말 그 주거를 위해서 네. 그냥 집값이 오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평생 이 집에서 그냥 쭉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네. 집값 오르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반갑겠어요? 집값 오르는 게. 공시지가 올라가지고 세금 더 내야 되는데 뭐가 반갑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실거주자들이 아닌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야 좀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꽤 걱정은 안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청원을 또 누가 올렸다고 이게 기사에 났는데 청원 숫자가 저게 지금 기사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256명 청원했다고 저거를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저게 정신이 있습니까? 기자가 김관용 기자. 김관웅인가요? 김관웅 기자인 것 예, 같습니다. 맞는 파이낸셜. 김관웅 기자일 겁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저게 무슨 기사거리입니까? 청와대 상주기자단 해체하자는 청원에 11만 명 찍었는데 그거는 기사 안 쓰고. 제 부동산 전문 기자라는 사람이 네. 예? 제가 우리 서로 아는 처지에 미안합니다만 김관웅 기자 부동산 전문 기자잖아요. 무슨 부동산 전문 기자가 고작 256명 청원한 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아휴. 부동산 전문 기자 타이틀 떼고 쓰든지 저게 무슨 인터넷 뉴스팀, 속보팀, 디지털 뉴스팀 그런 쪽에서 그냥 가십거리로 쓰면 몰라도
부동산 전문 기자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이 저런 걸 기사를 쓰고 앉아 있습니까? 아유, 정말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정부를 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찾아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그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 소식은 국적불명의 원로들, 원로라고 하는 외교관들이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해라 이런 이야기를 막무가내로 하고 있어요. 일단 원로라는 말이 표현이 정말 오남용 남발되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원로예요. 나이 좀 먹고 그 정치계 은퇴한 사람들도 원로랍시고 그러고 아유 참 원로가 얼어 죽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고 뭐 그래서 뭐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문정인 특보 뭐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종북 행각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또 외교부가 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그 태스크포스를 꾸렸었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그래서 위안부 합의가 이제 불법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밝혔는데 이런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강경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딱 일본 입장이죠. 이 사람들 일본 사람인가 봐요, 정말. 이거는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가 아니고 설령 폭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본에 대한 폭거일 뿐이에요. 폭거도 아니고 이게 뭐 일본에서 국적이 일본인가 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단체로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인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들여다본 기사가 있었어요. 노컷뉴스 보도였는데요. 같이 이제 시국 썼는데 이름을 올린 그 사람들 보니까 탄핵 정국 때 박근혜 때 친박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던 사람들이랍니다. 네. 그리고 뭐 러시아에 가서는 뭐 단란주점 수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칼럼들 쓰면서 거기다가는 늘 색깔론을 게재하는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채준 전 대사 극우 매체죠. 뉴데일리에 거기다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된다면 이런 뭐 칼럼 게재해가지고 문재인 씨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쓰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 이 사람은 또 극우 매체 또 어디에 또 칼럼을 게재해서 뭐 촛불 집회 편회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규재 씨가 대표로 있는 무슨 매체 이런 데다 칼럼 쓰고 뭐 그런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소위 얘기하는 뭐 뉴데일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서 네,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도 남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여기에 함부로 원로 외교관들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이때까지 배출된 외교관이 수천 명입니다. 그 중에 정말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슨 그야말로 원로 외교관들 전체를 대표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게 기사를 쓰고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네가 제목을 붙였어요. 예, 원로 외교관의 성명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네가 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사들이 스스로 원로. 이런 거죠. 스스로 세계적인 석학. 그렇죠. 저는 세계적인 석학인 권순옥 박사입니다. 뭐 이런 거야. 오랜만에 권순옥 박사. 하여튼 좀 곱게 좀 늙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언론 수구 세계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또 올랐어요. 예. 네. 뭐 계속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정말 언론들이 우리가 허심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법도 한데 정말 열심히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채팅창에 네. 권순옥 김밥 박사. 그런 김밥 이름이 있대요. 권순옥 그 김밥. 김밥 가게가 저기 어디더라? 노원구에 노원구 어디 있다고. 예.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하여간 잘하고 계시다라는 응답이 1%포인트 올라가지고 73% 나타났고요. 지금 4개월째 7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잘못하고 있다도 3%포인트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17%로 마감이 됐고 지금 뭐 직무수행 긍정평가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적폐청산 잘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항상 1등 하는 건 무조건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신다라는 게 1등이고 이번에는 2등이 좀 바뀌었어요. 2등, 3등이. 서민을 위한 복지 확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3위가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3위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심을 다들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 그 가장 그 많이 나온 소통 잘함, 국민 공감 노력, 네. 최선을 다함,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과 대통령의 마음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지금 언론들이 끊어보려고 온갖 이간질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언론이 장난질 치는 대로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기사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팩트로 반박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시도는 좌절될 것입니다. 예. 찾아될 것입니다. 네, 우리 문파들이 열심히 또 네. 받쳐드려야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좀 재밌는 소식이에요.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서 해양 간부들이 지금 지난 9일부터 대전의 한 교육시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네. 근데 이 배경이 그 예전에 우리 그 인천 낚싯배 사고 네. 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아니 왜 뭐 불과 한 2m에서 4m 정도의 그 수심 깊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바로 뛰어들어가서 구조를 작전을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해경이 스쿠버 다이빙 그걸 못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 그 해수부 김영춘 장관한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해경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본질적이죠. 사실 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은 그 해경 같은 경우는 수중 사고를 대처하는 처리하는 조직인데 네. 그러면 정말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조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그렇죠. 스쿠버 다이빙을 못한다? 못해. 그러니까 특전사 출신인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수료증 보셨잖아요. 예. 저거 야간에도 자명할 수 있는 아주 그 특급 다이빙 자격증이랍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답답하신 거죠. 이해가 예. 안 가셨겠죠. 그러니까 특전사는 저게 필요하니까 저걸 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해경도 대통령 생각에는 아니 해경도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한 거 필요하죠, 아닌가? 어쩌면 평소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해양경찰청장부터 다 저거를 지금 인수받고 있대서, 와,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것 때문에 지금 별게 다 지금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네. 우리 해경이 그러면 앞으로는 누구나 다 해경이라면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놀라워. 아닙니까? 네. 해군 장교가 되려는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군 비행 조종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낙하산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비행기에 이상이 생기면 뛰어야죠. 뛰어야 되잖아요. 낙하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럼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경 하면은 물에 뛰어들 상황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물에 안 뛰어들었다는 게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네. 수상 해상 사고에서 인명을 신속하게 구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경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경의 업그레이드 소식이었어요. 마지막 네. 소식은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띄우겠다라고 확정을 아예 지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님 생일이 이제 24일인데요. 그 전에 21일부터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23일 오전 10시. 예, 근데 그러면 우리는 22, 23, 24일 자정. 네. 이미 자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3일간 저 메시지가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트위터에 활동하시는 오소리 햇번님이 네. 이걸 추진을 해가지고 타임스퀘어에 우리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나갑니다. 네, 이거는 이미 확정된 거고요. 확정됐어요. 저 자리에 간답니다. 네. 저희 정치 신세계에서 네. 어제 자정에 올려드린 에피소드에서 네. 추가로 미국 오소리들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었다고 공지를 올려드렸는데요. 네. 이것은 정말 깜짝 이벤트를 위해서 추가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해드릴 수 없음을 네, 좀 맞습니다. 양해를 드리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과 미국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여튼 그런 네, 네. 그만하세요. 입이 간지러우셔가지고. 네. 이게 지금 내용이 정확히 뭐냐면요. 정치인세계 안 드신 분도 아직 안 드신 네. 계실 테니까 미국에서 뭔가 엄청난 깜짝 생일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미국 시민들이
비용이 조금 부족하답니다. 네. 비용이 부족해서 그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좌를 오픈하고 싶은데 문제는 공신력 있는 계좌가 좀 필요하다. 자기 개인 계좌로 막 오픈하기는 좀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혹시 이제 이런 얘기 나올까봐 공신력 있는 계좌를 좀 빌려주십사 정치인세계 요청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권순욱 기자의 이름으로 예. 계좌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치인세계 공지 게시판에 지금 올라와 예, 있죠? 공지 게시판 가시면 있고요. 예. 계좌번호가. 제가 어제 사실은 저희 치맥 번개 계좌하고 이 미국 오소리 후원 계좌하고 바꿔놔가지고 네. 제가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고치셨죠? 고쳐놨거든요. 네. 우리은행 계좌로 되어 네. 있습니다. 저희 예. 네, 그래서 하여튼 팟빵 게시판 네. 가서 공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팟빵의 정신세계 게시판, 공지 게시판 보시면 거기에 미국 오소리들을 위한 네. 후원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로 뜻을 좀 같이 하실 분 정말 좋은 일이니까요. 많이 같이 나중에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그러면 깜짝 안 놀래요. 왜 이렇게? 진짜. 스포가 너무 많았나? 네, 오늘 설레발. 네,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신세계에서도 그 24일 당일날 업로드할 에피소드에 우리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를 이제 시민들의 편지를 1시간 내내 읽어드린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전에 녹음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주 일요일 전까지 네. 토요일까지 이것도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일? 대통령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네. 여러분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네. 정말 1시간 내내 편지만 읽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편지만 읽어서 이거를 하여튼 청와대 당일에 쪽에 올리면 하여튼 네, 들어보실 수 있도록 또 들어보실 수 전화를 있도록 말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연 네.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사연요? 네. 팟빵 후기 게시판에 쓰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네. 탈락입니다. 아마 네. 선발이 안 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길면 읽기 저희가 좋은 읽기가 정도. 힘듭니다. 네, 적절한 간결하고 짧게 네.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나그네 삼행시라든가 이런 식의 재미있는 거. 하여튼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선일보 사옥에 지금 광고를 할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왔는데 네. 된답니다. 진행 네. 확정됐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전부 대통령님을 닮아서 네. 본진을 폭파하는 거죠. 네. 일단 그 어떤 정치적 이견을 떠나서 네. 이걸 광고를 이렇게 받아준 점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동아일보 근처에도 광고판 우리께 하나 더 있는데 네. 거기다가도 하면은 네. 좀 깎아줄게 또 이런 얘기까지 하셨대요. 그쪽에서 패키지로 묶으면 엽지 않을 때 오히려 예. 하셨대요. 근데 그 처음 해보는 거라서 두 개는 좀 그렇고 하나만 하겠다 결정을 하셨다고 하고 지금 루리의 페이지에 보면은 그 게시자가 왓츠맨님. 입니다. 게시글 제목으로 조선일보 5개 광고판 문통 생일 축하 광고 관련 진행 상황 공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지금 이미지 소스를 공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뭐 같이 좀 할 사람은 좀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루리앱에 들어가셔서 저 내용을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길.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저작권 얘기하니까 젠틀제인 우리 카페지기님 네. 예. 그쪽에 좀 사진을 네. 저작권 그분이 찍으신 사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많지요. 있는데 네. 그래서 그쪽에 좀 접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뉴욕 그 타임스퀘어에 올라가는 예. 이미지도 젠틀제인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고 예. 또 우리 그 포스터 요정 더 레프트님이 또 디자인을 같이 또 도와주시기로 예. 하셨다 예.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하여튼 정말 점점 갈수록 축제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관련해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생신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지하철 10곳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이런 제목인데 여기 보니까 지하철 민원, 우리 그때 지하철 게시판에 네. 민원 폭주했었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2,0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95% 이상이 광고가 너무 좋아요라는 칭찬 민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가 이런 네. 기사를 다 쓰기도 하고요. 또 언제는 3,000만 원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보도 내용 보니까 또 1,300만 원이라고 바꿨더라고요. 뭐 오락가락해요. 3천만 원 최초 기사 쓴 기자가 네. 질문 3개 던져놓고 맞아요. 대통령한테 선택하라고 했던 싸가지 없는 네. 그 최지원 기자가 네. 최초 기사를 썼죠? 네, 싸가지만 네. 없는 게 아니라 오보도 반복되다 하네요. 예. 네, 3,000만 원이라고 부풀려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이야기에서 오늘 그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슈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한국본부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수차례 캠페인을 진행해온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한국본부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소통과 청렴의 가치 확산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한국본부에서는 모든 출마자의 인터뷰를 국민일보를 통해 포털로 송고해드립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정치 신인까지도 공평하게 자신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유권자는 출마자의 공약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한국본부에서는 거기에 더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소통, 청렴,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 각 분야별로 소통 대상 수상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해 말 인천시와 시흥에서 성황리에 시상식을 마쳤으며 이제는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합니다. 본인이 심사 대상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접수해보세요. 네이버에서 매니페스토 365를 검색하시고 1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 소방, 경찰 등 모든 공직자도 시상 대상에 포함된대요. 궁금하신 점은 매니페스토 365 캠페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북한의 참가 문제로 지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뭐 이야기가 뭐 네. 상의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우리 자세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에 그냥 남북 단일팀 이렇게만 나가니까 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요. 네, 좀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 날 되면. 수도 있지요. 근데 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난리 날 일은 아니라는 거. 예, 그걸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그 장웅 그 북한 IOC 위원이 네. 그 한일 단일팀,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고려 중이다. IOC에서 고려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게 촉발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기사들이 전부 뭐 단일팀이 이미 확정된 듯한 그런 뉘앙스. 예. 예, 뭐 저런 이야기. 뭐 그러니까 흘린 땀과 눈물은 뭔가. 그러니까 이제 단일팀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연습을 해왔던 국가대표 중에 일부는 빠지게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기사를 쓴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네. 예. 그게 아니에요.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거 확정도 안 됐는데. 일단 확정도 안 됐거니와. 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단일팀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게임에 나서는 일부는 포함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달권이 사실상 확실시 되거나 네. 혹은 하여튼 그 실력이 좀 있는 일군들은 일단 얘기가 아니고 그게 네. 아니고 예, 사실상 이제 2군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이벤트성입니다. 그렇죠. 그냥 네. 상징적으로 설령 된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일팀이 안 될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된다는 왜냐하면-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팀이라는 게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팀 경기 아닙니까? 네. 근데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한 달이 뭐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단일팀을 1군들이 단일팀을 꾸려서 경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를테면 봅슬레이 팀이 지금 뭐 연습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벤트성으로 봅슬레이 남북 합동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사실 봅슬레이가 메달권은 아니니까 지금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근데 뭐 올림픽 망하라고 지금 언론 야당 계속 고사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당에서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를 독려했잖아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저번에 우리 그 기업인들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율 배반을 넘어서 후한무치다. 경제인들한테 티켓 구매하라고 얘기했다고 이율 배반을 넘어서 후한무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 요청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사면 그만이야. 안 산다고 해코지 할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자유당은 뭔 짓을 했냐? 박근혜가 대기업 회장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독대했잖아요. 그 독대가 뭐예요? 삥 뜯은 거 아니에요? 삥 뜯은 거. 그러니까요. 그게 국정농단 사태 아닙니까? 그 삥 뜯었던 그 정당이 이걸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협조 요청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은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가 이게? 지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아유, 무슨 이율 배반과 후한 무치를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본인 일개야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이런 게 지금 국민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떠드는 거거든요. 마치 계속 그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는 듯이 이미지를 지금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막 떠드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지지율 봤잖아요. 안 되잖아. 포기해. 응? 포기하라고. 언론들도 작태가 심각했습니다. 뭐, 아이고, 신문사들이 또 약간 이 총리 평창 티켓 사달라 요청해도 기업들 반응 싸늘. 저 제목이 저게 뭡니까 도대체? 조선일보. 만약에 기업들이 또 티켓을 또 열심히 산다 그러면 또 열심히 강매한다고 치는다고. 또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어? 안 사면 안 산다고 싸늘. 사면 산다고 난리. 어쩌라고. 아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지금 그 언론 환경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언론에게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이고요. 그냥 자신들의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전부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자체로 이미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언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론 기사를 계속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활동들을 그래서 댓글 무서워서 기사 함부로 못 쓰게 하는 맞습니다. 일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뭐 야당 언론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그래도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살려보려고. 네. 서울시가 티켓 구매를 했어요. 4만 2천 장을 평창 티켓을 구매를 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우리 뭐 다문화 가정 이런 쪽에 지원을 한다라는 박원순 얘기고요. 서울시장님 잘하셨습니다. 네, 역시 지자체장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도 나섰습니다. 네. 고양시도 6,500만 원어치를 이제 입장권을 사서 요거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데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고양 시민들이죠. 나누겠다라는 이야기. 네, 정말 잘했습니다. 최성고양 시장님도 칭찬합니다. 네, 칭찬드립니다. 더 칭찬받을 사람이 있어요. 네. 배우 이동욱 씨, 사실 이분은 지금 공기관 아니잖아요. 네. 패럴림픽, 올림픽보다 더 사실 더 의미가 있죠. 패럴림픽 티켓 1,000장을 사서 이거를 본인들 팬들이랑 같이 나눈다. 아, 훌륭합니다. 아유, 정말 훌륭합니다. 예.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 이동욱 씨. 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잘생긴 이동욱 씨. 예, 칭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언론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냐면은 네. 중앙일보가 어느 언론에서는 평창올림픽을 이명박이가 유치했다고 이명박 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좋아요. 아유. 그렇다고 쳐. 그러면 그 평창올림픽이 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님 취임하시기 전에 평창올림픽은 망한 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 죽었던 올림픽을 지금 이렇게 되살려가지고 성공하는 올림픽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왜,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공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입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고 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했으면 잘했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아마. 네. 네, 정말 한심한 또 언론 얘기를 했네요. 네,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언론의 부실입니다. 우리 네. 미디어 오늘의 이재진 기자를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기사 쓰셨죠? 네. 이 기사는 정말 아마 제보도 있었겠지만 정말 그 취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었는데 아무도 지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지금 찾아내서 기사화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오늘이 이런 기사를 써야 됩니다. 이런 기사 쓰면 우리가 미디어 오늘을 계속 칭찬도 하고 그럼요. 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언론사로 우리가 그럼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슨 장부를 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근처 인근에 있는 뭐 중국집을 비롯한 식당들의 장부가 있고 기자들이 거기 나가서 자기 장부에다 이름만 그냥 뚝 적어놓고서 먹고 온다든지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나중에 청와대 춘추관 쪽에서 결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식당들 사장들도 다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도 물어보고 또 기자들한테도 확인하고 이런 인터뷰들을 잘 정리해서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댓글창에서 이 기사가 오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오버 아닙니다. 예, 이거 후속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후속 기사 바로 뒤에 네?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내용은
청와대 행정실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준다고 해서 내용을 청와대에서 돈 내주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춘추관 이제 기자들이 거둔 뭐 회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춘추관에서 관리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동 취재 편의 비용으로 이 밥값을 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시끄러워지자 그 장부 관행을 없애겠다라고 청와대 기자단이 밝혔습니다. 네. 예. 뭐 악습인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시끄러운데 괜히 자기네 돈으로 뭐 하는 건데 괜히 어쨌든 좀 오해가 있으니. 자, 뭐 이 없애겠다.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춘추관에서 무슨 정정보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자, 어제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네. 자,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지금 미디어오늘 최초 기사를 보면,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장부를 관리를 관리한다. 하면서 그게 아닐 대금 수 지급을 있죠. 해주고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청와대 춘추관이 왜 이런 일까지 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신기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춘추관은 기자들이 거둔 회비를 관리를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기사에 써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해서 밑줄까지 쳐왔는데 요 부분이나 이런 이제 특정 부분이 오보다라고 좀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가 나중에 명확하게 정리가 네. 돼야 되겠지만, 네, 자 청와대에서- 어쨌든 이렇게 장부를 달아놓고 이렇게 먹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관행은 지금 후속 보도가 나왔죠. 관행을 이제 없애는 없애겠다. 걸로, 네. 예, 없애야죠. 네, 맞습니다. 없애야 되고, 그 각 기관에 가도, 그 정부 부처에 가도 그 기자들 밥 사주는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과거 2002년도에 금융위원회 출입을 할 때 금융위원회 군내 식당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공보실에서 네. 식권을 줍니다. 그럼 그 식권 가지고 위에 가서 밥을 먹고 했거든요. 네. 사실 그 공짜 밥 먹은 겁니다. 그렇죠. 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행들은 이제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야죠. 네. 네. 지금 권혁기 춘추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청와대 기자단 운영비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를 관리해주고 그 비용들을 장부 비용을 결제해주고 이런 거는 없다. 네. 그거는 오보다라고 지금 나왔다고 네, 합니다. 그거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장부를 달고 밥을 먹은 거는 사실. 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꺼번에 뭐 결제가 되고 이랬던 거니까 공짜밥을 뭔가 먹고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 장부에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관리했다거나 비용을 결제해줬다거나 하는 거는 오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니까요.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네. 자세하게 보고 만약에 네. 문제가 더 있으면 내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도 이거 하여튼 기사를 읽으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고개가 굉장히 갸우뚱했거든요. 춘추관에서 왜냐면 왜 이거를 청와대가 그런 것까지 할 정신이 어딨겠어요. 사실. 한다는 거는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 왜 기자들 밥 먹고 하는 거를 청와대가 그 관리를 해주고 장부 확인해서 돈 내주고 그걸 한다고?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너무 구차스럽잖아요. 이상합니다. 예, 하여튼. 이재진 기자가 이제 이 내용이 뭐 청와대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들었고 뭐 식당에서 들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 만에 하나 이게 일부 오보 부분이 있다면 이재진 기자는 당연히 이건 오보의 정정 보도를 그냥 내셔야 뭐 됩니다. 네. 추가로 네. 보도를 하면 됩니다. 네네. 네. 후속 보도를 해서 그 약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이 정도면요 기자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취재가 안 돼서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뒤에 후속 보도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예.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이제 훌륭한 거는 어쨌든 본인도 언론인인데 이 기자단인데 이 기자단 안에 있는 이런 병폐들을 네. 세상으로 끄집어냈다는 거 네. 굉장히 용기 있는 보도였고요.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사실 너무 안 좋은데 관련해서 언론 신뢰도 투명성이 최하위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굉장히 아주 그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퓨리서치 센터. 네. 여기에서 글로벌 의식조사 중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 각국의 시민들한테 니네 나라의 언론을 믿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38개국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조사 결과죠.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그죠? 납득이. 네. 예. 정말 납득이 갑니다. 왜냐면 정말 우리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처참한 수준이잖아요. 처참하죠. 예. 네. 처참한 수준. 시민들이 언론 기사를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온갖 가짜 뉴스가 떠들고 있지만 네. 그 가짜 기사 형태를 갖춘
그 가짜 뉴스와 명색이 언론사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생산해낸 그 기사와 도무지 경계선을 구분할 수 없는 맞아요. 처참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좋았다. 뭐 공정성도 안 좋고 보도 정확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언론에 대한 또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언론 해부실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은 왜 부끄러운가요? 자, 기자님 칭찬해드리는 네. 게 아닙니다.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을 여러분.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덕분에 정치신세계가 어제 자정에, 오늘 자정이죠? 1위를 찍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이거 사실 이거 자정 좀 넘어서 본 다음에 제 기분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멍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더 감회가 또 남다르셨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일단 우리가 사람 이름 몽땅 빼고 우리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로 출발했잖아요. 네. 그 몽땅 다 빼버리고 이 정치 신세계라는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것도 참 잘한 것 같다 그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그렇죠. 이 방송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 이름을 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제 스스로 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댓글에 댓글인지 트위터인지 어떤 문구 로소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정치 신세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초창기에 실수를 했을 때 저희를 굉장히 호되게 혼을 내고, 그래서 저희가 한 3주에 걸쳐서 방송을 네. 중단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두드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저희 시민들이 저희를 이만큼 키워주셨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더 쑥쑥 잘 자랄 수 있게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을 정말 다 한 분 한 분 칭찬을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문파 팟캐스트. 네. 로는 이제 우리 대부분 1, 2, 3위 안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 문파 팟캐스트가 이렇게 1위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또 대통령님한테 힘을 받쳐드리는데 큰 의미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업어 키웠다는 얘기도 있으시고, 네. 손이 많이 가는 팟캐스트다. 이런 이야기. 제가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링크 걸면 하트 좀 주세요. 이런 얘기 드리면, 손이 많이 가네요. 가서 하트 누르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하트도 주시고, 또 여기저기 네. 많이 퍼뜨려주신 우리 문파님들 덕분에 1위를 했습니다. 정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 판에서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가장 수준 높은, 가장 또 마음 따뜻한 그런 분들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정치 신세계 팟빵 후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정말 전쟁터 일종의 막 사령부 같은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루 종일 댓글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들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도 틈나는 대로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 기사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적기, 표기, 맞습니다. 추천, 비추천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오소리 소녀 안 한다고 하면 달래서 데리고 왔다. 손이 많이 간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도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더 열심히, 정치인세계 팀도 할 거고, 저희 네. 뉴스인세계도 더욱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인세계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네. 1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오후 3시에 박광원 의원 인터뷰가 있는데요. 네. 오늘 인터뷰에서는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미국의 사례가 어떤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얼마 전에 출연하셨죠? 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가짜뉴스 처벌법이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가짜뉴스. 네. 그거 더불어서 우리 네이버 문제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이버 문제도 다룹니다. 네. 다루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밤 자정에는 저희가 정치 신세계에서 준비한 네이버의 만행에 대한 에피소드가 자정에 업로드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 외에 오늘 오후 5시에 정치부의식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기자들 다 나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